감귤의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 기준이 27년 만에 크기보다는 맛 중심으로 바뀝니다. 당도가 높으면 푸른색을 띄어도 되고 극조생 감귤은 출하할 수 있는 당도가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감귤의 품질 기준을 정한 감귤 생산과 유통 조례. 199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감귤의 상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기 중심. 그러나 27년 만에 이 기준이 맛 중심으로 바뀝니다. 일단 가장 먼저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의 상품 기준이 당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제주 감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8.5브릭스를 앞으로 9브릭스라도 가서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될 수 있게끔 당도 하는데 천재지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을에 8월부터 비가 와가지고 당도가 안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출하 안 할 겁니까? 제주도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8.5브릭스로 0.5브릭스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우선은 품종 갱신하는데 더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시도록 해야 되고. 특히 당도 기준을 넘으면 착색도 50% 미만의 푸른 감귤을 출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추석 전후에 당만 괜찮으면 출하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강제 착색을 하거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은 2번만 적발돼도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품 감귤 유통 물량도 1000kg에서 250kg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9월까지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산 감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범 사업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진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 달도 안 돼 3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방파제 주변 커다란 돌 위로 긴 띠를 이루며 쌓여있는 쓰레기들. 겹겹이 쌓여있는 테트라포드 아래에는 중국어가 적힌 비닐과 페트병은 물론 스티로폼과 부표 등이 가득합니다. 꽉 끼니까 이게 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좁은 틈 사이에 많게는 2m 높이의 해양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파제로부터 7m 아래에 있는 테트라포드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곳곳에 수년 동안 수거되지 않은 해양 쓰레기들이 이처럼 널브러져 있고 심한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 분석을 위해 그동안 쌓여 있는 쓰레기부터 치우는 겁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사업 지역인 제주항과 한림항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32.5톤. 제주항에서는 페트병이, 서부 지역인 한림항에서는 외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제주항 같은 경우는 해류로 인해 가지고 방파제 안쪽으로 거의 대부분 쓰레기가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 한림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중국에서 들어온 쓰레기나 흘러 들어온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까지 쌓인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1년 동안 쓰레기 유입 경로와 양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쓰레기의 기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분해되고 있는 정도 등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타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명뿐인 수거 인력과 부족한 장비, 대규모로 밀려드는 굉생이 모자반 변수 속에 과연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온몸에 낚싯줄이 걸린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낚싯줄 일부를 잘라내긴 했지만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물 위에서 떨어져 호흡만 겨우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돌고래 한 마리. 주둥이 오른쪽에 낚싯바늘이 걸려있고 꼬리까지 낚싯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낚싯줄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겨운지 제대로 헤엄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몸을 비틀기만 합니다. 매우 이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서 돌고래 그렇게 바닥 위에서 떠서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쉬는 장면을 보기 힘들 건데, 이 돌고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구자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온몸이 폐그물과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된 종달이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 종달이는 정상적인 유영이 불가능해지면서 무리와 함께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이 돌고래 꼬리 부분에 걸려있던 낚싯줄 2.5m를 제거했지만 주둥이와 꼬리에 연결된 낚싯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6개월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급격히 둔해지고 건강 상태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그 걸렸던 그 낚싯줄이 계속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조단은 제주도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구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획을 해서 운동성을 제한을 한 뒤에 그다음에 물 위에 저희가 설치해둔 부령 매트에 종다리를 올려놓고 수의사가 낚싯바늘과 낚싯줄을 제거한 뒤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현재 제주 해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120여 마리.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환경 파괴와 해양 오염 속에 돌고래들의 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도 고령화에 이어 인구 소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구 소멸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경북 상주시는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흩어진 도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은 상주 시내 중심 상가 거리가 한산합니다. 사거리 건물마다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고 텅 비어버린 채 방치된 가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서울로 나가버리고 여기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올해 4월까지 상주시의 출생아 수는 겨우 88명뿐. 반면 사망자 수는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498명이었습니다. 상주시의 인구는 지난 2020년 처음으로 10만 명이 붕괴된 후 매년 1,000명가량씩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상주시는 흩어진 도시 기능을 원도심에 집중시키는 압축 도시 만들기로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심지 곳곳에 빈 건물 부지를 매입해 공공기관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고깃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가게가 문을 닫은 뒤 지금까지도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이 건물에는 시니어 복합센터를 건립해 지역 돌봄 체계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또 지어진 지 3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도 이곳으로 이전해 다중 밀집 지역 치안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성동에 있는 옛 마트 부지. 몇 해 전 폐업한 이곳은 상주시가 이미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을 마쳤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신축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며 시 외곽에서 임시 사무실을 사용 중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청을 현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로 옆으로 옮기는 것 또한 도심을 지키기 위한 집중 전략이고 도심 속으로 점점 더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키고 압축시킨다.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전략입니다. 정부도 도심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해 압축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판 마리나베이 사업으로 불리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지구 사업에 상주시도 신청을 마쳤고 다음 달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금요일 아침 하늘도 맑고 화창합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제주 전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햇볕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간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여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따뜻한 남풍이 더해지면서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제주 18도, 서부 지역 고산 17도, 남부 지역 서귀포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25도, 동부 지역 성산은 26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은 23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도 하늘 표정이 좋겠는데요. 낮 기온은 비양도 추자도 21도, 마라도 가파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해안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에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다음 주 초반에는 낮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의 국제선 공급 좌석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선 공급 좌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의 국내선 공급 좌석은 487만 2천여 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5천여 석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선 공급 좌석은 85만여 석으로 3.5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올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 공급 좌석을 계속 늘리고 있어 국내선 공급 좌석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에 제주 어업인단체 3곳이 선정됐습니다. 시범 사업은 어선주협의회의 근해 연승 검사 지침 완화와 근해 체납기 협의회의 바람막이 규제 완화, 성산포 어선주협회의 근해 체납기 이중 갑판 규제 완화입니다. 제주도와 어업인단체들은 2015년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시범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가 해녀 생애사 조사 보고서인 좀녀 아니 댕김은 바당 어서져 갈 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80살 전후의 해녀 103명을 대상으로 유년 시절 물질의 시작과 결혼, 출산과 물질, 해녀 공동체와 바다 생태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녀들의 평균 연령은 84살이며 최고령은 95살인데 일제강점기 일본 등에서 태어나 귀국한 해녀들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주도 교육청의 조직 진단 연구 용역 최종안을 두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조직 운영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직 개편 결과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며 개편안을 확정 짓기 전 공론장을 열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개편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벌마늘 피해에 이어 양파의 생육 불량도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 양파의 꽃대가 올라오거나 알이 갈라지는 생육 불량이 겨울철 고온과 잦은 비,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된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양파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산 체리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산 체리는 지난 2019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농가 13곳에서 3.4헥타르에 재배하고 있는데 붉은 빛을 띠고 당도는 18에서 20브릭스로 높아 다른 지방 체리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산 체리 수확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인데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